자, 그럼요. 이번에는요,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진행해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주제는 앞선 내용과 좀 연장이 돼 있습니다.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. 술값, 담배값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역시 뭔가 국민으로서는 부담을 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기사 좀 보겠습니다. 담배값은 10년 안에 8,000원대로. 담배값이 지금 한 값에 4,500원이잖아요.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한 2,000원대였는데 이것도 오른 거예요. 근데 앞으로 10년간 8,000원이면 2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건강수명 2.9세 늘려 73.3세로 연장한다. 그러면서 이게 담배값하고 왜 건강 얘기가 같이 있죠?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.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계획안을 발표한 겁니다. 어제 보건복지부가요.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덜 피셔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겁니다. 내용이요. 지금요. 여기 보면 뭐 일단 이 명칭은 건강부담금입니다. 이 내용으로. 그리고요. 소주 등 주류도 연구를 통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법을 검토하겠다. 역시 그럼 술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정부는 건강증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뭐 사실상 나가는 돈은 뭐 내가 내는 건데 이거 증세 아닙니까?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이 기사는 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술에 죄악세를 물리면 건강 지킬 수 있을까? 죄악세. 그러니까 나쁜 것에 뭔가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. 덜 쓰라고. 덜 쓰는 게 좋겠다고. 여기 보겠습니다. 정부 건강위의 부담금 부과 추진. 사실상 세금. 소주값 인상 불가피. 앞에 기사는 담배값에 초점인데 여기 소주값입니다. 여론 반발에 19대 20대. 그러니까 과거 국회에서는 포기했던 거다. 근데 이번에 이게 될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앞에 또 이런 내용을 적어놨네요. 국민은 퇴근 후 소주 한 잔이 주는 위안과 절주로 인한 건강 증진 중 어느 쪽을 더 원할까? 이렇게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 증진 부담금 인상, 광고 없는 담배값 도입 등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입법화합니다. 자, 지금 정근택 전 부위원장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질문 드렸어요.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. 근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내용 좀 소개하겠습니다. 어제 정부 발표 내용이죠.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 증진 부담금 인상, 그리고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화, 그리고 뭐 이 연구를 통해서 약간 부담금을 물리는 방법, 이것도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 좋은 내용이죠. 금연 환경 조성, 절주 환경 조성. 그런데 이게 이제 돈과 관련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증세로 인식할 수도 있다. 이런 겁니다, 지금요. 자,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. 먼저 정근택 전 부위원장은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쓰신 거예요? 쓰신 거는? 애국자로 썼는데요. 애국자요? 농담으로 많이 하잖아요.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 애국자다 이러는데 예. 차 끌고 골프 치고 이러면 이제 세금 많이 들어가는 중인데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찬성입니다.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물론 흡연은 안 하고 술을 마시는데요. 예. 사실은 뭐 이 논란은 뭐 항상 있는 얘기입니다.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담배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고 술은 그동안 논란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 가면 술 마시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술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가게가 어디나 팔거든요. 그러니까 술 소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나라
중에 그렇죠. 하나죠.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외국은 술 파는 가게가 따로 있고 또 굉장히 엄격하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술로 인한 게 뭐 많죠. 병뿐만 아니라 뭐 사고도 많이 나고요. 음주 사고, 뭐 폭행 사고 대부분 술입니다. 가정 폭력도 보면. 그래서 술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의 입장이고요. 담배도 사실은 굉장히 쌉니다. 우리나라가. 그동안 올렸다고 하지만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돼요. 평균이 한 8,000원 정도인데 OECD 우리나라는 지금 한 4,000원 정도잖아요. 지금 화면에 좀 소외가 되고 그렇죠. 있습니다. 저 4,000원 정도 올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담배도 보면 싸고 또 담배 파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. 보면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살 수 있거든요. 그런 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복지부의 고민도 전자담배를 많이 피잖아요. 전자담배는 또 조금 싸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붙일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술, 담배는 약간 기호적인 것이고 예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자담배 핀다 그러지만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는 분들 많아요. 그리고 그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보면 담배 꽁초 치우는 일입니다. 대부분. 그거는 사실은 쉽게 안 없어져요. 그 담배 꽁초 버릴 때마다 가서 과태료 물릴 수도 없고요. 물론 피시는 장소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데 예. 버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뭐 어쩔 수 없다.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과도하지 않다 그러면 뭐 올리는 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보건복지부가 어떤 계획을 발표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뭐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. 그런 말씀이시네요, 지금. 자,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돈을 걷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조세 부담을 느껴집니다. 이게 분담금이든 아니면 무슨 뭐 기금이든 뭐든 간에. 근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부족한 것은 알겠으나 예.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전에는 궁여지책으로 자발적으로 뭐 기업들이 좀 이익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말 안 된다고 비판했더니만은 이제야 이제 아까 이원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세금이라든가 세목을 신설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진일보한 논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. 자 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분담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어렵게 피땀을 짜내가지고 가져간 돈 100원, 200원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안이 이제 8% 정도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, 전체적으로.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SOC 예산이라고 보통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격하던 것들이 14% 가까이 증액됐어요. 그러니까 일반 예산 올라간 것보다 그 SOC 예산 올라가는 비율이 높은데 SOC 예. 예산은 보통 뭐냐면요.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거 보면은 무슨 광주 송정 역사를 증축한다느니 아니 뭐 무항공항 활주로를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 짓고 다리 놓고 뭐 이런 거죠.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가지고 무항공항 활주로를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미래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이게 급하냐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급하냐 했을 때 국민 누구도 전부 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 생각할 것이고 예.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저희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안에 있어가지고 불효불급한 것을 100조 원 가까이 쳐내자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상으로선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.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공항 활주로 늘리고 그다음에 역사 증축하는 거 빼긴 싫으니까 갑자기 술이나 아니면 담배에다가 부담금 늘리자 그러고 부가세 1% 늘리자고 하고 예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지고 뭐 경기 진흥시키기가 SOC 한다 그러면 토건 정부냐 그러고 공구리 정부라 그러고 이렇게 비판했었거든요. 그 당시 이명박 정부보다 지금 SOC 예산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담배값 이제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 이 정도면은 보건복지부가 이제 올해 준비해서 발표를 한 거겠죠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돈 쓸 때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거 혹시 부담금이라고 쓰고 증세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예, 박장환 교수님. 네. 2015년에 담배값이 2,500원에서 4,500원으로 오르면서 예. 정부가 내건 항목이 저거예요. 죄악세였습니다. 이렇게 하면 흡연 인구가 줄어들 거다였어요.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? 4,500원으로 올린 다음에 두세 달 동안은 흡연 인구가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흡연 인구가 똑같아졌습니다. 그런데 10년 안에 8,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얘기는 10년 동안 담배 끊지 말고 그때까지 계속 높은 가격으로 사표라는 얘기예요.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한 이야기가 예. 차라리 담배값을 10,000원으로 올려라. 10,000원, 20,000원으로 올리면 내가 끊겠다. 아예 아주 대폭 올려라. 그렇죠. 근데 못 끊도록 1,000원, 2,000원씩 이렇게 올린다면은 결국은 그 가격대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무래도 적응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좀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10년 안에 8,000원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예. 담배 못 끊게 하는 법, 그건 가격 정책이다. 이거는 건강 증진 방안인데.
건강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돈만 가져가고 담배는 못 끊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광고 규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금주 다 좋아요.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담배 같은 경우에 정말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. 차라리 10,000원, 20,000원으로 올려라. 못 피게. 아예 그렇죠. 한 갑에 2만 원.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. 아예 뭐 만들지 말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만 근데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예.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이걸 올려서 결국은 돈을 가져갈 거다라고 이미 1, 2년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올리게 된다면 예. 과연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? 좀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이 술값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연구를 통해서 뭐 좀 보고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저 윤영걸 교수님. 그런데요. 기억을 좀 과거로 돌려보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담배값 올리는 것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. 그리고 그렇죠.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책을 냈어요. 대담집을 냈는데 그 대담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좀 썼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, 그러면은? 그러니까 뭐 자가당착이고 이율 배반적이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민심을 이뤄서 탄핵까지 된 게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 시작이 약간 좀 논란의 시작이 여기서 네, 했다. 논란이 됐거든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담배값 한 번에 인상하는 건 서민 경제로 보면 횡포다.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인 담배값을 낮춰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. 오히려 담배값을 내려라고 주장했어요. 아, 여기 또 간접세, 네. 직접세 대목이 나오네요.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. 예. 예, 솔직해라.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왜 담배값, 술값 올리냐. 예?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서 차라리 쓸 데가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라.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요, 뭔가 아까 말한 뭔가 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. 왜 다른 방법이 많은데 꼭 예. 올려야 돼. 솔직하지가 않다. 그리고 언제 나라가 국민 건강 생각했냐. 예?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. 뭐 나라가 국민 건강 수명 늘린다고 뭐 그러면은 병원비 적게 든다고 뭐 담배값 술값 올린다? 너무 핑계가 궁색해요.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서는 뭔가 또 항변하실 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지금요. 이 말씀에 저는 대해서는. 개인적으로 보면 술값은 예. 내리고 담배값은 올렸으면 좋겠어요. 술은 매일 마시고 담배는 아예 안 핍니다. 그런데 다 이해관계는 달라요. 예. 하지만은 뭐든지 명분 있게 올려야지 그냥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붙여서 예. 국민 건강 생각한다고 저렇게 세금 올린다? 국민이 납득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근택 전 부위원님께서 발언기를 아까 드렸는데 네. 또 다시 말씀하실 게 있나 봐요. 뭐 세금 올리는 거, 담배세, 뭐 술값 올리는 거 찬성할 국민 아무도 없죠. 뭐 근데 지금 다 나온 것처럼요. 우리나라가 사실은 간접세율이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낮지만 아주 낮지는 않죠. 왜냐하면 사실은 근데 그 부가세는 외국보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. 저는 오히려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논의도 이참에 했으면 좋겠다. 아예 그냥 그렇죠. 증세에 왜냐면 대한 논의를 좀 다 해보는 것도 소득세 좋다. 지금 법인세는 지금 구간 하나 신설해서 지난번에 낮춘 22%에서 25%까지 놓쳤는데 3천억 이상을 그걸 위해를 더 한다든지 왜냐하면 3천억 이상 되는 회사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. 우리나라가 법인세 실제 부담률은 좀 외국보다 낮은 편입니다. 예.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뭐 증세 세금 더 내는 거 좋아할 국민 아무도 없죠. 예. 그렇지만 뭐 국가가 지금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. 이런 제가 보기에는 뭐 담배세가 됐든 술값이 됐든 아니면 뭐 부가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이참에 아싸리 죄송합니다만 세금 문제를 증세 문제를 뭐 국민으로 이상한 하는 것도 표현은 나쁘지 좀 않다고. 부적절한 표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. 제가 그냥. 예. 알겠습니다. 이윤석 전 최고위원도 발언 깨달라고 요청하셨어요. 저는 짧게 얘기하겠는데요. 그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뭐 적다, 그게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. 이제 예.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. 왜냐하면 국가별 특성이 있는 것이고 저게 논리가 되면요, 다른 것도 논리가 됩니다. OECD 대비 우리가 담배값이 낮은 건 맞지만은 훨씬 더 빈번하게 소비되는 소비재인 휘발유 가격은 1.5배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논리대로라면 휘발유 값을 1.5배 비싼 거를 다시 낮춰줄 겁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아저인수식 통계 끌어대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제 다 깨닫거든요. 지난 10년 과거 동안에 정부 때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.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무상복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복지 논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수준 자체가 성숙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뭐 준다 아니면 뭐 올린다 그러면서 뭐 당신들을 위한 거야 아무리 이런 거짓말을 한다 해도 예. 제 생각에 국민들은 바로 알 것이다. 이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됩니다.
아무튼 좀 주제 두 가지 다뤄봤는데 다 세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. 이게 뭔가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분위기면요, 지금. 이게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.